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린 스튜디오의 서정균입니다. 오늘은 한번 저희가 리뷰 컨텐츠 준비해봤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소니의 MI 슈, 뭐라고 해야 되지? 멀티 인터페이스 슈, 요걸 이용한 제품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 거의 팔고 있는 거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종류별로 다 갖고 5종류를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그 5종류를 두고 한번 소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제품은 여기 나와있지만 XYST1M부터 그 다음에 XLR 케이스 램 있고 ECM B1M 있고 ECM B10 있고 ECM G1 있고 이렇게 총 5종이에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지금 잠깐 보셨지만 오늘도 유미님이 도와주러 오셨고요. 유미님께서 이제 한번 낭독을 한번 하실 거예요. 책을 내용을 낭독을 한번 해주시면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들어보는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낭독하는 컨텐츠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뮤지컬 어린 왕자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어린 왕자로 준비를 해봤어요. 한마디 하시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낭독으로 참여하게 된 유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떤 어떤 마이크인지 이런 거는 이제 밑에 자막으로, 어떤 상황에서 찍고 있는지 등등도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린 멋진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그림이 너무 무섭지 않으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되물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나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키고 나서 소화하는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려야 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체의 2호는 바로 이랬다. 그래서 나는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나기 전까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야 했다. 6해 전에 내가 조종하던 비행기의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작동하지 않았다. 생사가 달린 위급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정비사나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마실 물도 겨우 일주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사막의 한복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러자 아이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부탁이에요. 매우 신비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순순히 그 분위기를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생사의 갈림길에 선 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다가 이제껏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만을 배웠다는 사실이 떠올라 약간 언짢은 표정으로 그림을 잘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양이 너무 늙었어요.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서둘러 비행기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대충 그림을 끼적인 후 한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겨우 집 한 채 만하다는 것.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이라고 부르는 큰 별들 외에도 망원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작은 별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그런 작은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소행성 3251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인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그것.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 가득했다. 이 씨앗은 조금만 늦게 뽑아도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금세 자라 별 전체를 뒤덮고 뿌리가 별 속으로 파고들어 구멍을 낸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많으면 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 어린 왕자야. 너의 소박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 알게 되었어. 내 마음을 평온하게 달래주는 것은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밖에 없다는 걸 말이야.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네가 한 말들을 듣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난 해질 무렵이 좋아요. 우리 해지는 걸 보러 가요. 아직 좀 더 기다려야지. 기다리다니? 뭘요?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처음에 어린 왕자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이 한 말이 우스웠는지 이렇게 말했어. 지금도 나는 내 별에 있는 기분이에요. 맞아.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져. 프랑스로 금세 날아갈 수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거야.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 이야기를 또 하나 듣게 되었다.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던 어린 왕자가 불쑥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요? 양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요? 물론이지. 기계 기름으로 범벅이 된 손에 망치를 들고 매우 이상하고 흉측한 물체 위에 엎드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왕자는 웅얼거리듯 말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다 뒤섞였다고요. 어린 왕자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어린 왕자의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꽃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풀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잎과 달라 보이는 그 싹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새로운 바오밥 나무의 일종일지도 몰라서였다.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 제 식사 좀 챙겨주시겠어요? 꽃이 말했을 때 어린 왕자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신선한 물을 물뿌리개에 담아 뿌려주었다. 이렇게 꽃은 심술궂은 허영심과 까다로운 성품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신이 가진 4개의 가시를 보이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달려들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왕자는 말했다.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이 이동할 때 무리에 섞여 자신의 별을 떠나왔다고 생각했다. 별을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정성껏 정리했다. 특히 활화산을 깨끗이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불을 뿜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다. 그것은 아침밥을 따뜻이 데울 때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진 휴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서 그것도 깨끗이 청소해 두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요. 그리고 행복하길 바라요. 어린 왕자는 꽃이 비난 섞인 어투로 말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자기 다소곳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말하는 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이젠 소용없겠지만, 하지만 당신 또한 나만큼 어리석었어요. 그럼 저 모든 별도 폐하의 명령을 따르나요? 물론이지. 모두가 짐의 명령을 따르지. 짐은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왕의 막강한 권력에 감탄했다. 자신에게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44번 뿐만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문득 자신의 작은 별이 떠올라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왕에게 용기를 내어 부탁했다. 폐하, 해가 지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부탁이에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주세요. 2번째 별에는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살았다.
오, 저기 봐. 아,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허영쟁이가 소리쳤다. 허영쟁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 담례하려고 썼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는 계속 캐물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긴 침묵에 잠겼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했다. 난처해진 그는 조용히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나는 이별해서 54년을 살았어. 그동안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날아든 풍뎅이가 요란한 소리로 방해해서 계산이 4번이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운동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갑자기 류머티즘에 걸렸어. 산책할 시간조차 없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얼마라고 했었지? 5억 162만. 그러니까 뭐가 5억이냐고요. 장사꾼은 더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린 왕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저기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아하, 별 말이군요. 그래, 별들 말이야. 5억 개의 별들로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아주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별들로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렇지. 종이에 내가 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적고 그것을 서랍 속에 넣은 다음 자물쇠로 잠가둔다는 뜻이란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군. 그런대로 의미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 5번째 별은 가장 작은 별이었는데 참 신기했다. 얼마나 작은지 가로등 하나와 불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별에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을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장사꾼이나 술꾼보다는 더 덜하겠지. 그나마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신기하네요. 이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그렇게 신기할 건 없어. 우리가 말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단다? 벌써 한 달이나요? 그래,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한 달이 지난 거지. 잘 자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요? 지리학자가 뭐예요? 지리학자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 등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이란다. 정말 흥미롭네요. 직업다운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빙 둘러보았다. 여태껏 이처럼 아름다운 별을 본 적이 없었다. 술에 취하면 모든 사물이 둘로 겹쳐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인데도 둘이라고 말해서 지리학자가 산이 2개 있다고 기록하게 되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엉터리 탐험가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탐험가가 정직해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한단다. 직접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탐험가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꽃은 한순간일 뿐이잖니. 한순간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지. 변하지 않는. 산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바다가 마르는 일도 무척이나 드물잖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만 기록한단다. 내 꽃은 한순간일 뿐인데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4개의 가시가 전부인 꽃을 별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오다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내 노인에게 물었다. 어느 별을 여행하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아주 괜찮다더구나.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홀로 남기고 온 꽃을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여러 굉장히 긴 시간의 사운드를 들으셨을 텐데 이게 뭐 객관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 이런 리뷰는 왜냐면 저도 지금 나중에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낭독해주신 유민님께도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낭독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재밌었고요. 어린 왕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오랜만에 읽어서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제 나이별로 또 다르게 읽히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은 시간 낭독을 하러 왔지만 제가 힐링을 받은,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담이지만 대학로에서 3월부터 공연되는 뮤지컬 어린 왕자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만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컨텐츠 함께 하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 안녕.